안녕하세요. 저희는 2학년 5반 3조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뉴턴 운동 법칙이 적용된 실생활 속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성은 법칙이란 뉴턴 운동 제1법칙으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물체가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시로 삶은 달걀과 날달걀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삶은 달걀의 내부는 고체이고 날달걀은 액체이지만 외관상 이 둘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두 달걀을 책상 위에 놓고 회전시키고 이후 손가락으로 두 개의 계란을 각각 눌러 정지시키면 삶은 달걀은 힘을 받아 정지하지만 날달걀은 껍질 부분에 힘을 받아도 내부의 액체 상태인 노른자와 흰자는 계속 회전하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회전하는 달걀이 날달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몸무게 변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할 때 몸무게가 증가하는 느낌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는 엘리베이터가 상승할 때 내 몸에 작용하는 관성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여 실제 몸무게에 관성력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뉴턴 운동 법칙 두 번째인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봅슬레이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무척 유명한데요. 4명의 선수가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썰매를 타고 눈과 얼음으로 된 트랙 위에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이때 선수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 일정 시간 동안 썰매를 밀다가 차례대로 썰매에 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선수 4명이 썰매를 밀 때 가하는 힘을 F라고 할 때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썰매를 가볍게 유지해야 가속도를 증가시켜서 경기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뉴턴 운동 법칙 세 번째인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드론에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특히 이륙할 때 프로펠러를 회전하여 공기를 바닥으로 밀어내어 생기는 반작용으로 공중에 뜨게 됩니다. 또 다른 작용 반작용 사례도 적용되는데요. 드론에 있는 4개의 프로펠러 중 한 쌍과 나머지 한 쌍의 회전 방향이 반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드론의 프로펠러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여 공기를 밀어낼 경우 그 반작용으로 인해 드론이 전체적으로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과 반대인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이 모두 같으면 그 반작용도 반대 방향으로 모두 같기 때문에 드론이 심하게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 쌍과 나머지 한 쌍의 회전 방향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총을 발사할 때 생기는 반작용으로 인해 총이 뒤로 쏠려 사람 또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총알이 총으로부터 발사될 때 총알이 총에 가하는 반작용이 생겨 총을 뒤로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5반 1번 강민재입니다. 제가 소개할 직업은 물리학 연구원인데요. 물리학 연구원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을 규명하여 자연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 또는 예측하려 하며 물리학적 원리와 기법을 산업, 의료, 군사 분야 등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합니다. 물리학 연구원에 적용된 물리학 법칙은 관성법칙, 가속도법칙, 작용-반작용법칙, 열역학 제1법칙 등 여러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진학 경로에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경우 인력이 필요할 때 관련 분야별로 공개 채용이나 특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소에서 연수를 받거나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다 경력을 쌓아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연구소에 취업하고 이후 연구소 생활과 박사 학위 과정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단체는 이러한 것들이고요. 관련 적성 및 흥미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하거나 논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또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장비나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전공 분야에 따라 수리적인 능력이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2학년 5반 14번 이재승입니다. 드론 전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드론 전문가는 드론 비행 전문 일을 합니다. 이 직업에 적용된 물리학 법칙은 뉴턴 운동 법칙, 오hm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진로를 위해 진학 경로는 대학교를 기계공학, 로봇공학, 항공학과 등의 전공을 하여 드론 개발 기업 및 연구소에 취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은 이와 같은 4개의 단체가 있고 적성에는 공간지각적 그리고 수리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드론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면서도 변하기 쉬운 조종 환경을 파악하고 운행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흥미에는 새로운 호기심과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2학년 5반 김예나입니다. 저는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NBL 실험 장치에 대해 접하며 물리학과 통계학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다양한 물리학적 원리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는 이 직업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무인 자동차란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하는데 탑승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운전자가 없이 운전 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된 첨단 기술이자 매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관성에 의해 앞좌석이 충돌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이뤄져야 하고 의도치 않게 비가 와서 지면과 자동차 사이의 마찰력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통의 자동차보다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는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차원적인 기술들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정보관련학과 등에 진학하면 유리합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통계학과에 진학한 후 기계공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기업인 구글에 입사하겠다는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직업과 관련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직업은 사고 시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무척 중요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학과를 진학한다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5반 18번 이현서입니다. 제가 조사한 직업은 항공우주공학 기술자인데요. 이 항공우주공학 기술자는 여객기나 전투기, 우주선 등의 각종 비행물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이 진로에 적용된 물리학 법칙은 다목적 인공위성, 로켓 개발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장비들을 지구 외부로 쏘아 올리도록 발사체를 설계합니다. 이 발사체의 가속도를 측정해야 하므로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로의 진학 경로로는 기계공학과, 항공학과 등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항공사, 공항공단 등에 취업해서 사내 직무교육을 통해 정비, 검사 등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직업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꼭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요. 항공기관 기술사 자격증, 항공기관 정비 기능사 자격증, 항공장비 정비사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이 직업과 관련된 단체로는 나사나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습니다. 이 직업에 관련된 적성과 흥미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정신과 호기심,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 분석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 등이 요구됩니다. 다른 기술자나 전문가와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과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